좋아요, 구독! 어제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시장은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온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재정 마련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센트라는 인물이 이를 제안해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 시장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젠슨왕 코멘트 덕분에 어제는 주가가 상방으로 향했습니다. HBM3 납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젠슨왕 코멘트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예상대로 4분기 내에 납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왜 외국인 투자자는 자꾸 매도 포지션을 취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1년 가까이 지금 공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HBM을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AMD처럼 고객사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만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 안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을 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래 SK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해서 먼저 개발 소식을 좀 알렸는데 이에 대해서 응수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12단에 대해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납품이 좀 자꾸 지연됐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처음에는 발열이나 성능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퀄테스트가 됐다,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계속 비슷한 뉘앙스들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코멘트 덕분에 상승을 좀 했었죠.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 통과와 관련해서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주가 반응도 괜찮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관 투자자는 담아갔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은 HBM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요. 호재인 듯 호재가 아닌 뉴스 같았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비슷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가움도 일단은 절반 좀 떨어졌던 분위기도 있었겠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공급망 다변화부터 좀 꺼내서 보면요. 일정 여의도에서 어떤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코멘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자 하나를 더 두고서 자체적으로 뭐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경쟁을 좀 시키면서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원가 절감 차원입니다. 지금 향후 총 매출 이익률이 70% 중반에서 70% 초반까지 조정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주고 있는 돈을 절약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인 삼성전자 카드를 더 꺼내와서 여기에서 원가를 절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소문에는 SK 하이닉스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의 단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통과되고 납품된다라는 거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일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단가도 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이지만 다 같은 HBM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예상 체결 주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강보합 수준에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2,500선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좀 주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금융 투자 쪽이 좀 비율이 높은데 이쪽은 롤링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700선 안착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700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쌈바만 약보합 수준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보합 그리고 1.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수급이 좀 많이 빨리 빠졌던 부분이 오늘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원선 안착할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시장 안에서는 오늘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여전히 소재단도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 안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노스벨트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더불어서 중국 제재라는 카드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어제 급등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2%대 강세 보이면서 33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도 0.77%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같은 흐름 탈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한 라운드 피겨 수준이었는데 숫자는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1.8%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